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후원을 좀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제 캐슬 형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아버지이신 것 같고, 좋은 이제 남편이신 것 같아서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20불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얼마 전에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나스닥에 투자하시는 뭐 그런 분의 글을 읽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미친 짓이다, 아니다, 이제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것을 떠나서 아파트보다는 미국 주식에 좀 돈을 올인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뭐 이게 나쁘다 나쁘지 않다라는 걸 떠나서 아파트가 사실 특히 강남 아파트는 이제 상징적이죠.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강남 아파트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미국 기술주에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 중에 뭐가 좋을지는 앞으로 누구도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만약에 내가 무조건적인 투자 관점에서 일단은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또 그렇다면 거기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돈을 차라리 달러 자산인 미국 주식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뭐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만약에 강남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같은 돈으로 나스닥에 투자한 것을 비교한 어떤 글을 봤었는데, 6억 2천만 원의 이제 투자였죠. 처음에 압구정 아파트는 2024년 말에 38억 원이 되었고, 나스닥에 투자한 금액은 환율까지 합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이제 96만 6천 불이니까 86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미국 나스닥이 압도적으로 2배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팔아서 미국 주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고가 부동산인 강남 아파트와 미국 주식 시장 중에서도 기술 성장주의 중심지인 나스닥은 성격 자체가 극단적으로 다르긴 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는 지역성이나 정책성이나 부동산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실물 자산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의 혁신적인 어떤 글로벌 경제 흐름에 의해 평가가 되는 금융 자산입니다. 따라서 둘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는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일부 투자자에게는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고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재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여러 잠재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자산의 집중 리스크를 좀 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아파트는 단일 자산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어서 부동산은 개별 자산 하나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묶여버리게 되고요. 한 채의 아파트는 곧 가족 재산 대부분이 한 곳에 몰린다는 뜻이고, 지역 정책이나 공급이나 금리 변화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치가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죠. 근데 나스닥 100만 보더라도 반도체나 클라우드나 이제 AI, 소비재나 바이오, 사이버 보안, 뭐 다양한 산업재에 분산되면서 투자가 되고, 개별 기업의 변동을 지수 전체가 어느 정도 완충합니다. 즉 단일 실물 자산 리스크를 글로벌 산업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한국 부동산이 인구 구조 변화의 압력을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르고 반등하고 있다고 하지만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가족 구조가 축소되는 등 이게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감소와 가격 상승 탄력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것은 또 맞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와 종부세나 뭐 양도세 등 이제 보유할 때 처분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러한 대출 규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가격의 상승 구조가 제한될 수 있음을 늘 존재하는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가격은 대출 금리와 직결되는데 고금리 환경에서는 레버리지 투자 매력도가 감소하는 거죠. 반면에 미국 기술 산업은 금리 영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성장 프리미엄으로 이를 상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나스닥의 성장은 기술 문명 전체의 성장과 연동되고요. 전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이 미국 기술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제 흐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기술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고, 실리콘밸리나 글로벌 인재 유입 같은 세계 최대의 투자 규모를 또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 부동산은 지역 경제와 정책에 묶이는 어떤
단순 구조이지만 미국 기술주는 세계가 성장할수록 같이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동성과 투자 유연성 측면에서 나스닥이 훨씬 우수합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느리고 비용이 굉장히 큰데 매매할 때 이제 몇 주에서 몇 달 혹은 몇 년 이렇게 소요되기도 하고 중개 수수료가 이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그리고 이제 억 단위로도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일단 세금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일부 현금화가 불가능해요. 즉 투자 기회가 생겨도 자산을 즉시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로 돈이 묶여있는 것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 주식은 언제든지 매수 매도가 가능하고요. 클릭 한 번으로 거래와 시간 외 거래가 또 가능하고 거래 비용이 뭐 해외 주식이 국내 주식보다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면 일부만 매각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시장 변화를 기민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기도 했지만 강남아파트처럼 가격이 높은 자산은 이미 미래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연간 상승률이 장기 평균으로 보면 실물 경제 성장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은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부동산의 숨은 비용을 생각해보면 이제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나 유지보수 비용이나 공실 리스크가 또 있고 거래 비용이나 취득세 또 양도세 중개 수수료가 또 있죠. 반면에 나스닥은 이와 같은 실물 유지 비용에 그냥 연간 1년 내내 0.05% 정도 그 수수료만 내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률 차원에서 나스닥은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도 하죠. 미국 기업들은 이익이 들면 또 주가와 배당과 또 자사주 매입으로 그렇게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 주주가치 상승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이것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복리가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되는 것 같고 부동산 가격의 누적 수익이 복리처럼 누적되긴 하지만 시장 급등기에 비해서 보합기가 길고 유지 비용도 있어서 실제 복리 구조가 희석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은 달러 자산 보유를 통해서 환율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인데 2005년에 원화가 1000원대였거든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1470원의 환율은 나스닥이 강남 아파트보다 2배 이상의 수익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것을 실증합니다. 그렇게 한국은 수출 의존도나 고령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 주식을 보유하면 자동으로 달러 자산을 보유하게 되고 이게 한국 자산만 가진 포트폴리오의 취약성을 개선시킵니다. 어쩌면은 부동산의 미래 상승 여력을 생각해 봤을 때 강남 아파트는 상승 여력이 있지만 더 계속 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인프라 개선이나 학군, 재건축, 대체 불가능성도 이에 크게 좌우가 되죠. 강남은 이미 이 요소들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기도 합니다. 반면에 기술 기업은 새로운 산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 확장을 하고 아직도 성장 초입인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일단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세대별 자산 규모별 상황에서 나스닥의 효용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긴 투자와 긴 시간과 금융자산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다면 아파트보다는 단연 나스닥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중에 일부를 글로벌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강남 아파트를 매각해서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이 항상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산 집중 리스크 완화하고 미국 기술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분산 투자와 달러 자산 확보 등 또 높은 유동성과 투자 유연성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나이가 진짜 어리다면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를 시키면서 부동산 중심 구조에서 글로벌 금융자산 중심 구조로 자산 개편을 고려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남 아파트를 팔고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 물론 확실한 건 실거주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전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